많은 전문가들은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가 정서 건강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학대의 결과로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에게 학대받는 것과 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누군가를 나르시시즘의 피해자라고 진단하기 위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나르시시즘의 피해자라고 생각되신다면 정신건강 전문가나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을 염두하며 본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즘 피해자들의 10가지 특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 처음에 그 사람과 완벽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낍니다. 연인관계에서 이런 종류의 학대는 보통 천천히 시작되며 상대방에게 푹 빠지거나 사랑하게 된 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계의 초기 단계는 보통 애정 공세가 시작되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선물과 애정을 줄 수 있으며 여러분은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서서히 교묘한 조종 전략이 관계를 침해하기 시작하고 애정 공세는 조종 전략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사랑과 칭찬,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모를 불쾌하게 하거나 그들의 호의를 저버리지 않을 때까지만 말이죠. 그들은 가스라이팅이나 침묵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과 관계를 끊은 후에도 이를 계속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눈치를 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흔한 증상은 그 특정한 트라우마를 다시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사람이든 장소든 어떤 활동이든 여러분은 끊임없이 걱정하고 사람들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의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런 행동을 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안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극도의 공포로 인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말이죠. 셋째, 관계가 정리된 후 인신공격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이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의 편을 들곤 합니다. 이는 나르시시즘 가해자와 관련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고 주장하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경험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나르시시즘 가해자 편을 더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생겨서 여러분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소외감을 느끼고 연약하다고 느낍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말이나 걱정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매우 외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는 연약해져 나르시시스트에게 다른 조종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사과나 친절의 손길로 여러분을 다시 끌어들이거나 과거의 일을 덮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회 전략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당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해보지 못하므로 여러분이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한 인식을 의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섯째, 만연한 불신감을 키웠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민한 편이신가요?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시나요?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가스라이팅 기술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누군가를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기 태만과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피해를 종종 생각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혼잣말의 빈도와 자기 태만을 보이는 경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악의에 찬 나르시시스트들은 여러분을 조종하려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끔 길들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해나 심지어 자살 충동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의 지나친 비난과 욕설로 인해 독이 되는 수치심을 가지게 되어 스스로를 자책하는 버릇을 가지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로 인해 꿈과 목표를 이루고 싶은 어떤 동기가 없어졌다고 느낀다면 이는 나르시시즘 피해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설명할 수 없는 신체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피해는 신체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스트레스 수준을 가열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의 면역 체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 여러분은 신체적인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욕 변화, 메스꺼움, 복통, 근육통, 불면증, 피로감과 같은 증상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덟째,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학대의 경험은 종종 경계를 존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경계를 정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때까지 침묵 등으로 반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인관계를 끝내거나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면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다신 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연결끈을 끊으려고 노력했을지라도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이 몇 번이나 경계를 허물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나중에는 포기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르시시즘의 학대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또한 미래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홉째,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대를 경험하면 많은 사람들은 학대하는 상대방에게 순응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맞추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대자를 달래기 위해 여러분이 즐겨하던 일이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종종 학대를 받고 있을 때나 학대를 받은 후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학대의 피해자들이 해리를 경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반 더 콜크 박사는 더 바디 킵스 더 스코어라는 제목의 책에서 해리는 트라우마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경험은 갈라지고 조각화되어 감정, 소리, 이미지, 생각 그리고 육체적 감각이 여러분의 삶 자체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10번째, 결정 내리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평가절하와 비판과 같은 부정적인 패턴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낮은 자신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여러분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학대하는 연인은 여러분을 멍청하거나 무식한 사람이라고 부르거나 거짓된 애정 어린 말투로 모욕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통제와 기만의 의미는 향후 여러분의 의사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특징들 중 어떤 특징과 관련이 있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 나르시시스트 피해자 특징에 대해 배우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을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 말이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을 깨닫는 것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부터 치유되는 첫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모든 학대가 나르시시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자기애적 인격장애를 진단받은 모든 사람들이 학대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학대의 피해자라고 느낀다면 여러분께서 도움을 청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좋은 친구나 가족 혹은 치료사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해보시길 바랍니다.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영상이 유용하셨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에 사용된 연구 및 참고 문헌은 아래 설명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심리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